안녕하십니까. 종양내과 허대석입니다. 매년 22만여 명이 암으로 진단되고 이 중 8만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항암제에 잘 반응하여 암이 완치되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암 환자의 경우 언제까지 항암제를 투약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우선 항암제 처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암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투약받습니다. 첫째는 근치적인 수술 후에 재발의 위험을 감소시켜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조적 항암치료 혹은 에주반트 케모세라피라고 하는데 암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6번 내지 8번 항암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부작용에 비해 이득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항암치료는 끝까지 중단 없이 다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재발하거나 진단 당시부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고식적 항암치료 혹은 완화적 항암치료, 팔리에이티브 케모세라피라고 하는데 완치가 될 확률은 높지 않고 대부분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6사이클 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환자가 약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항암제를 언제 중단할 것인가의 이슈는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들 1차 치료다, 2차 치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 First Line Chemotherapy 혹은 Second Line Chemotherapy를 번역한 것입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동일한 항암제 내에서 몇 번 치료를 받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3차례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면서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그게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입니다. 또 각 치료법마다 6번씩 주사를 맞았다, 6사이클씩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이 환자는 총 18사이클의 항암제 치료를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암제 치료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효과를 통해 생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세균 감염, 출혈 등의 부작용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항암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곧잘 발생하는데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도 증가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임종에 임박한 말기의 항암제를 투약받은 환자들은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겪으면서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암 환자의 경과를 모식적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항암제에 잘 반응합니다. 또 부작용도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따라서 1차 치료, 2차 치료 범위 내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지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항암제를 바꾸면서 3차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또 악화된다면 항암제 치료에 따르는 득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암제를 계속 투약하는데도 반복해서 악화되는 종양은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항암제를 투약하더라도 반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부작용은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항암제는 그 영향이 일부 몸에 남아서 부작용이 누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면 항암제 치료로 기대되는 이득보다 부작용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느 시점까지 항암제를 투약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사망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 전 어느 시점까지 항암제를 사용했는지를 조사해서 그 항암제가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를 판가름합니다.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공보험인 메디케어의 연구입니다. 사망한 암 환자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사망 전 2주 전까지 항암제를 쓴 사람이 약 10%였고 사망 전 30일 전에 새로운 항암제를 시작한 사람이 대략 2% 전후였습니다. 이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병원 전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사망 전 2주 시점에 항암제를 사용한 비율이 10% 이하이고 또 사망 전 30일 전에 새로운 항암제를 시작하는 비율이 2% 이하일 때 그 의료기관은 가행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메디케어에서 평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을 조사해 보면 그 비율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항암제를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5%가 사망 한 달 전에 항암제를 쓰고 있었고 중국은 11.6%, 한국은 30 내지 40%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암 환자들이 임종 직전까지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소개해드리면 2002년에는 사망 전 66일 전, 이 2달 전까지 항암제를 사람들이 사용했으나 10년 후인 2012년도에는 사망 전 34일, 한 달 전까지 항암제를 투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항암제를 끝까지 투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사한 자료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사망 전 한 달 시점에서 몇 %가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2000년도에는 22%, 5년 후에는 37%, 10년 후에는 56%로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암 환자에서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 사망 한 달 전까지도 항암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임종 직전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항암제 사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 조사에서 보면 65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을 비교했을 때 65세 이하의 젊은 환자에서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 끝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경향은 프랑스 연구에서도 관찰되는데 연령대별로 마지막까지 항암제 사용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젊은 나이일수록 마지막까지 항암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암 중에서는 백혈병이 폐암이나 위암보다 높고 대형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일수록 항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들은 사망한 환자의 의무 기록을 이제 후향적으로 되돌아봐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언제까지 생존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항암제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향적 연구를 하는 게 좋은데 한 전향적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미국에서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절반은 계속 항암 치료를 하는 표준 항암 치료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처음부터 완화 의료 상담을 받으면서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으면 항암제 치료를 조기 종료하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결정을 하는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완화 의료 상담을 받으면서 필요시 항암 치료를 조기 종료하였던 군에서 사망 한 달 전에 항암제를 사용한 비율이 32.5%로 끝까지 항암제를 사용한 이 군에 비해서 42%에 비해서 항암제 사용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수나 응급실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호스피스 이용률은 증가했습니다. 최종 생존 기간을 비교해 봤더니 끝까지 항암 치료를 계속했던 이 환자 군에서는 중앙 생존 기간이 8.9개월인 반면에 필요시 항암 치료를 조기 종료하고 완화 의료를 받았던 환자군의 생존 기간은 11.6개월로 오히려 조기 종료하였던 군에서 생존 기간이 2개월 연장되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이같이 항암제를 조기 종료하였던 환자에서 생존 기간이 연장된 것은 불필요한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는 언제 항암제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이가 있거나 재발한 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항암제를 바꾸면서 치료를 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항암제를 중단하고 완화 의료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의 종류나 나이 등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지나면 항암제의 추가 투약으로 얻게 되는 이득보다 부작용으로 손해볼 위험이 커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